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로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으면? 네, 잘 지냈습니다. 테슬러즈님도 건강하시죠? 예, 네. 건강하고. 네. 오늘 저희 학생들 중에 제가 이거 시참하는 걸 아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연락이 아침에 와 있길래, 애들이 뭔가 수능을 앞두고 혹시 긴장이 돼서 나에게 혹시 멘탈 케어를 요청하는 건가 하고 연락을 받아봤더니 뭐가 캡처가 떠진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지?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요새 말로 괴랄하게 생겼다. 했더니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래요. 라고 해서, 봤더니 아주 일러스트 하시는 분께서, 아주 시청자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신 실제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모습을 해주셨길래 아주 유쾌하게 그럼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공유 느낌이 되게 많이 강력하게 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절대로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 환상을 깨드릴까봐 제가. 그렇지. 그럴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것도 큰 이유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람은 목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내신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직업괴담인데 오래 알고 지낸 분 중에 저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육업 하시는 분이고 똑같이 방문 수업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지내면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게 국어랑 영어를 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문과랑 영문과 언어 쪽으로 상당히 통달하신 분이라 한 6개 국어 정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를 입시기까지 쭉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쭉 이렇게 케어를 할까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겪었던 일을 조금 오래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 중에 아마 거의 제일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면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이라 학력고사 세대시고 본인께서 학력고사를 보셨고 이 업종에 몸담으신 지 꽤 오래된 분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방문 수업 중개 어플 같은 것도 있고 업체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을 매칭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었대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쉬운 게 어머님들의 어떤 소개를 통한 입소문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오랫동안 거기서 털을 잡으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약간 공부방 형식으로 한 군데에 이제 털을 딱 잡게 되면은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쭉 가지치기가 돼서 알아서 모인대요, 학교별로.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도저도 안 돼서 초창기에 회원을 새로운 지역에서 모집을 해야 될 때에는 전단지 작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전단지. 현수막을 걸 것까지는 안 되니까 전단지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랑 조금 다른 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업 전단지는 주로 요새도 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입주민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로 방문 수업이나 이런 거는 거기다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전단지나 이런 거 말고 신문에 끼는 전단지 말고 그게 타겟층 공략이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에 왜냐면은 애들도 많이 살고 가족 단위로 거주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관리사무소를 경유를 해야 된대요. 관리사무소를 경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불법으로 게시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대문에다 붙이고 막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트 전단지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전단지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개인 연락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자신은 이제 그쪽에 출입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신용도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이를 맡길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전단지의 퀄리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현관문 앞에다 붙여놓는 것보다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는 거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경향도 덜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단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수업 문의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조금 독특했던 건 엄청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갔더니 쌍둥이 수업이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은 케이스인데, 일란성이라서 나이도 성별도 같고 여자 이제 자매들 둘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학생 회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안 맡길라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기생충. 알죠. 저는 그 영화 보고 유쾌하게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우식이었나? 그분이 학력 위주 해갖고 거기 맞네. 과외교사로 들어가서 여자애랑 이렇게 심장 박동수 맥박 재주면서 막 꽁냥꽁냥하는 이런 장면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도 저거 때문에 또 여자애들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정도라. 근데 이분이 일을 할 때에도 그때 또 이제 예전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 강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들으시는 귀족님들 중에서는 남교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학원도 남교사가 여자애들 수업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문 수업 특성상 약간 단둘이 또는 이제 쌍둥이라 해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선생님만 있기 때문에 또 집을 비우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덜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심했을 텐데, 이 형님이 갔더니 여자애 둘을 이렇게 한 번에 맡기시니까 참 의외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또 방문을 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어느 정도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를 안 살필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이분의 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가풍이나 어떤 집기들의 어떤 격대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견적을 제가 이 친구가 일주일에 2-3번 수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집 같아요. 그럼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도 되게 여유가 있는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맡겨주는구나 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되게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신다 하더라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쌍둥이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같은 학교 이렇게 같은 학원 같은 환경에서 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 성취도, 즉 이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체로 비슷비슷하거나 똔똔이거나 이러는데, 얘네는 좀 특이했대요. 첫째인 여자애가 조금 둘째인, 그러니까 이 몇 초 차이로 첫째, 둘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맞이인 이 아이가 이 둘째인 애보다 훨씬 학업 능력이 우수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인 애를 A라고 하고 둘째인 애를 B라고 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저희가 친구들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딱 알아듣는 친구가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모르니까 와서 질문을 하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 번 설명해 주느라고 이제 돈을 받고 가는 게 맞지만 똑같은 걸 얘기했을 때 탁탁탁 알아듣는 이 A라고 하는 애가 좀 더 정이 가더래요, 솔직히. 이 B라고 하는 애가 미운 건 아닌데 네. 얘한테는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하게 생각이 되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좀 관계성이 짙어지고 이제 좀 많이 친해졌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수업을 했었대요. 저희 그 국어 영역에서 고전 시가 배우다 보면 꼭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철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귀종님도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작품이제 뭐 삼이인곡, 뭐 송미인곡 뭐 이런 좀 되게 어려운 외계어같이 써져 있는 고전 시가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한 작품이 A4 막 2장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 고전 시가를 접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생각과 뭐 주제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A라는 애는 그 사람 안다.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거 지은 사람 아니냐 하면서 정철이라는 이분에 대한 브리핑을 어느 정도 하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역시 이 친구 영특하다. B는 딱 표정 보니까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딱 보니까. 그래서 B는 어떻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본인도 느낀 거죠. 이 기류가 오래됐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사춘기 때는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민하지. 예민합니다. 특히나 형제지간에는 그게 또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줄까 했더니 저도 알아요. 그러더래요. 누가 봐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했더니 안다니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이분도 거기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따로 이 친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낫다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자기도 그때는 솔직히 조금 젊었을 때기도 하고 조금 짜증이 나더래요. 모르는 게 벼슬도 아니고 모르면 알려준다 하면은 하다 먹으면 되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야, 넌 네 언니 반이나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라 라는 이제 사실은 안 해야 될 말인데 약간 꼰대스러운 어른들은 할 법도 한 그런 말을 이제 면전에서 해버렸는데 네. 이 친구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근데 별 말 없이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기억을 반추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기억이 난 거지.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대하고 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었는지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다잖아요. 기억을 못 했대요.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몇 달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 뒤로도 이분의 태도는 이 가정교사분의 태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알려주고 모르면 아이고 야 네 언니 봐봐. 자 A야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딱 하면 A가 기가 막히게 쫙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면서 봤지? 아니 할 수 있잖아. 왜 너는 이 A처럼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그 얘기하는 빈도가 좀 잦아지고 강도가 좀 세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친구가 표정만 좀 안 좋아지지 별말을 안 하고 그냥 다음 시간 되면 또 똑같고 하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이렇게 잽 때려놓고 했는데 상대가 별 반응이 없으면 이 정도는 제가 받아줄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스탠스로 쭉 갔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이분이 애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수능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시대이긴 한데 한 6월, 7월쯤 더울 때 되면 정신 차리게 한다고 아침에 방학 때 얘네를 데리고 강제로 등산, 이 산행을 막 아침에 시켜갖고 극기훈련처럼 막 정신무장을 시키고 할 수 있다를 막 몇 번 외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치밀한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회원 관리 측면에서. 근데 그게 효과가 실제 있든 없든 간에 어머님들은 겁나 좋아한답니다.
아, 감사하다고. 나태해서. 그 어머님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는 잠만 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 번씩 딱 이렇게 정신무장 시켜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니들을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도 여자애들한테는 안 그랬대요. 괜히 여자애들 데리고 갔다가 어디 누구 빈혈 때문에 쓰러지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너네 공부 안 하면 너 여자고 뭐고 없어 너 데려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둘째가 B가 그 얘기를 듣더니 수업 끝날 때쯤 짐을 싸고 계시는데 근데 쌤 우리도 그거 그냥 뭐 그렇게까지 빡세게 말고 그냥 뭐 방학하면은 같이 저기 바람 쐬러 그렇게 산 좀 갔다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애들 괜히 데리고 갔다 탈라면은 본인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됐다고 그냥 너네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야. 야야야 과제나 잘해와 하고 이제 가셨는데 다음날 수업을 갔더니 어머님께서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우리 B가 선생님하고 같이 언니도 A도 동의를 했는데 조금 몸도 찌뿌둥하고 생존 운동을 안 하는 애들이라 가까운데 요 앞쪽에 있는 뭐 제가 지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땡땡산이라도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나 봐요 라고 얘기를 어머님이 직접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나 학부모가 직접 요청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근데 어머님 하면서 이제 한 번은 고사를 했답니다. 제가 데리고 가면 또 이렇게 빡세게 조금 정신무장시켜 남자애들 좀 굴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취지랑 쟤들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자기는 여자애들이라고 약하게 키우고 이런 거 실색인 사람이에요. 쟤는 좀 가서 그 바람도 좀 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가서 도시락도 좀 까 드시고 제가 이거 저기 산행 다녀오시는 거 그 하루는 수업을 4회 한 걸로 쳐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눈이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수업 4회면 시간으로 환산해도 대략 한 8시간 정도인데 네. 산행시간 전체를 수업시간으로 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수업료로 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어머님 제가 안전 가이드가 되어서 아이들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심이 또 섰대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항상 떠오르는 말이 저희가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 이익을 그렇게 쫓으셨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과연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왕 갈 거 즐겁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과일도 준비하시고 산을 갔대요. 근데 이제 합류를 저희 아시죠? 그 산 중턱에 관광버스들 많이 서는 출발하는 지점인 그 약간 그런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게이트 같이 조성돼가지고 산 중턱까지는 차 타고 들어가서 거기 주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딱 자기는 차차 타고 등산복 입고 가가지고 이제 애들 먹을 거리랑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그 어머님 차가 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에 애들 태워갖고 왔는데 애들도 이제 뭐 편한 복장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해서 그래 아이고 아침부터 그게 이제 아침 7시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또 해가 빨리 져문다고 해서 저는 뭐 등산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분 말로는 남자 걸음하고 여자 걸음이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또 중간에 이런 애들을 쉬어주기도 해야 되니까 좀 일찌감치 등산을 올라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산행을 결정하고 어머님 제가 그럼 잘 저기 한 다음에 집에 돌려 보내드릴게요 하고 네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어머님은 갔고 올라가는데 재밌었대요. 하하호 웃으면서 이제 뭐 그간 학업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돋친 말 한 것도 있는데 이 참에 잘 풀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싸웠던 귤도 같이 중턱에 좀 쉬면서 중간중간에 까먹고 뭐 에너지바도 같이 먹으면서 힘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컵라면도 하나 같이 저기 준비해온 거 해가지고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잘 시간 보내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됐대요. 그때가 오후 한 1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려가면 뭐 여유 있게 해지기 전에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잘 내려왔대요. 근데 이분 말로는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산이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갈 때 이 중심축을 잘 두고 다리에 힘을 줘야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경사 같은 데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루트도 잘 알고 애들 앞에서 이제 에스코트 하면서 가는데 한 3분의 1 좀 넘어서 내려온 지 3분의 1 좀 넘었을 때쯤 거기가 올라가는 코스, 내려가는 코스가 따로 있는 등산로였대요. 그러니까 뭐 아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주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가는데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산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평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는데 뒤에서 투두덕 소리가 들려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B가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진 게 그냥 철썩 넘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가 있고 이 산길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곳곳에 막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이루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을 뭐 접질렸는지 삐었는지 아니면 걸렸는지 떼굴떼굴 굴러갖고 넘어졌대요. 뭐 다행히 A는 같이 넘어지진 않았는데 B가 조금 자기가 봤을 때에는 혼자 걷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해서 이제 자기가 그럴까봐 구급상자 같은 걸 챙겨오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봤더니 뭐 좀 까져가지고 이제 연고 발라주고 밴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붕대 같은 걸로 좀 안 삐게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업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 업혀라 라고 했더니 얘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업혀요? 그래서 헤헤 그러면서 이렇게 업히더래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업어준다는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건 좀 오질게 됐나 보다. 얘가 이런 거에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서 이제 업어갖고 내려오는데 한 절반 좀 넘게 그렇게 내려왔는데 A가 다친 B 말고 A가 쌤 저 좀 힘든데 잠깐 쉬었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엎여 있는 애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쉬는데 A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B가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쩔뚝쩔뚝 살짝살짝 걸어서 이제 같이 따라가더래요. 근데 화장실의 위치가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쉬는 지점에서 조금 걸어서 안쪽 깊이 들어가야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건물만 있는 그런 구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시계 보니까 한 10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도 여자들은 원래 좀 화장실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줄이 있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움직여서 가봤더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A야 B야 너네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밖에서 불렀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안을 보지 않더라도요 인기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기척이 전혀 없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내가 인기척을 잘못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야, 대답 안 해? 나만 내려간다. 나와, 가야 돼,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꽤 예전 일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도 전이고 산속에서 폰이 안 터지는 건 다반사이던 시절이었어요. 네. 안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럼 하필 핸드폰도 안 되는 미치겠네.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얘네 데리고 안 올라 했는데 미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A야 B야 하면서 이렇게 그 산을 한 바퀴를 이제 다 돈 건 아니고 네. 그 근방을 이렇게 막 돌았대요. 자기가 자주 오던 산이니까 그래도 좀 코스를 대충 알아서. 근데 없더래요 어디에도. 그래서 미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뒤지고 다녔는지 해가 조금씩 넘어가려 하는 게 보이더래요. 넘어간 건 아닌데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섭더래요.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혼자 수색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돌아버리겠다. 이게 커지네. 어떡하면 좋아. 나 미치겠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 했잖아요. 한참 뒤지고 다니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걸을 때 소리가 네. 흙길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걸으면은 척척척척 걷는다 그러면 척, 슥, 척, 슥 이렇게 다리를 한쪽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 나는 데 쪽으로 갔더니 B가 거기서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B야 선생님 B야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B가 막 울다가 선생님 하면서 이분을 안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 왜 있나 싶어가지고 너는 여기서 뭐하니? 아니 A는 어딨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떡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침착해 말을 해봐 왜 그래 했더니 거기 B가 있던 지점에서 조금 더 가면 펜스가 쳐져 있는 밑으로 굴러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낭떠러지가 하나 있었어요. 언니가 저기 떨어졌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A가? 해가지고 밑에를 보는데 그 아시죠? 너무 나무가 울창하면요 밑에를 봐도 나무가 다 가리고 있어서 안 보여요. 거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가. 근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큰일 났다. 야야 너 여기 있어봐. 핸드폰을 다시 봤는데 여전히 안 터져요. 일단 좀 내려가서 전화가 터지는데 가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위치를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산길 안내도 표지판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 그 표지판하고 생김새를 보고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되겠다는 걸 기억한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코스마다 무슨 번호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련 번호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해갖고 하여간 내려갔대요. 내려가는데 이 B가 못 걷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업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처음에 엄청 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닦아주고 달랜 다음에 괜찮아 너 일단 진정하고 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볼 겨를도 없었대요. 일단은 빨리 얘를 업고 빨리 뛰어내려와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다. 떨어졌다 해도 저기서 혹시라도 숨이 붙어있으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거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뛰어갖고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업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데 등 뒤에서 이 친구 엎여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이제 그 울 때 흐느끼는 소리가 나다가 네. 조금씩 호흡이 잔잔해지더래요. 그래서 얘가 다행히 진정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도 웃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막 이런 거. 근데 애써 웃음이 나오는데 그걸 참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거짓일 수가 없는 게 몸의 떨림이 다르더래요. 아까 울고 있을 때의 떨림과 그때 그게 다르게 자기는 살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게 느껴졌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엄청 돼서 빨리 내려와서 거기 그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있는데 사무소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 와가지고 이제 거기 직원한테 여기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경찰이든 소방이든 신고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아까 그거 자기가 본 거 그 위치랑 딱 그 표지판이 있는 데랑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이분은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라 확실히 바로 어딘지 알더래.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헬기가 필요할 것 같다. 거기 접근이 어려운 데다 막 이런 통화를 막 거기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자기는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있는 걸. 그제서야 이제 삐질삐질 땀 흘렸던 걸 조금씩 닦고 있는데 엎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등 뒤에서 아까 하던 거를 멈추더니 근데요 선생님은 왜 언니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저 이거 듣고 진짜 무슨 소리야 이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뭐 경황이 없으니까
뭐라고? 방금 뭐라 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더니 어떡하지 언니 찾아야 되는데 하더니 막 또 갑자기 걱정하는 얼굴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헬기가 왔고 찾았는데 애석하게도 때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A는 안타깝게도 실격사로 처리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집에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돈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은 없죠 이분한테 당연히. 근데 우의적인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업을 중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수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고 그 부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저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걸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B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일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나대로 내 미래가 있는데 나 이 선생님하고 마음 잘 맞고 이제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왜 방해하냐. 방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도 여러 번 알았다. 근데 이거는 일단 몇 달이라도 휴식을 좀 취해서 네가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B가 엄마한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아는 이유가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어머니한테 저는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님이 사실은 이랬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막 엄마를 거의 반 협박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도 그냥 언니 따라가겠다. 이게 뭐 사나 마나한 짓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집에서는 아니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진정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집에서는 이 애를 걱정하죠. 이 아이를. 정서적인 불안정이 너무 심화돼서 얘가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님이 수업료를 몇 배로 올려줘도 좋으니까 이 애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와서 수업 안 해도 된다. 곁에서 좀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솔비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큰데 이 아이가 내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따라가겠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냐면 내가 여기서 발을 빼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무책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심사숙고 끝에 몇 주를 고민했대요. 와 이건 그래도 나 진짜 거기 가면 그 A라는 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살아있는 B마저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두려워한 게 그거였대요. 자기가 그 집을 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B의 부고를 듣게 될까봐 그럼 자기가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대요. 그러면 알겠는데 죄송한데 댁에서는 수업을 못하겠다. 그 친구랑 함께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네. 외부에서라도 어머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거기서 이 친구랑 뭐 수업을 하든 뭐 심리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대요. 그 일 있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2주면은 생복에 온기가 식기도 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톤 조절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B야,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의 그런 걸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B라는 친구가 선생님 베스킨라빈스 뭐 좋아해요? 라고 하더래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왜? 했더니 제가 쌤 주려고 사러 가려고요. 무슨 맛 좋아해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그 언니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오니까 자기 힘든데 영화 한 편 같이 보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영화 같이 보러. 그러니까 약간 무슨 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쭉 가더래요. 그런데 약간 이런 과정이 이 친구에게는 어쩌면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 기준으로 이 친구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하고 이제 최대한 맞춰줬대요.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밤 늦게까지 보고 이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워서 같이 가는데 조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 차에서 이제 내려서 그래 삐야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려 하는데 이 삐가 네 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닫으려다가 아 맞다 쌤 근데요 하더니 이렇게 고개를 빼꼼 이렇게 차 안으로 밀어넣더래요. 고개만. 그러더니 쌤은 언니가 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또 아니 아까가 아니죠. 한참 전에 그때 자기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던 질문을 또 하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하니까 근데 언니는 그렇게 될 때까지도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그게 조금 슬프긴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머리털이 쭉 뺏으면서 지금 저게 무슨 의미지? 그렇게 되는 순간 나를 찾아? 그게 슬펐어? 그러니까 이게 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제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뭐 이게 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네요. 예. 아무것도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석연치 않은 상황이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하다 결론이 거기에 이르니까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내려서 엄청 막 구역질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도저히 저는 이 친구를 못 보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얘기를 했대요. 네. 안 한다고 하면은 또 잡을 것 같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안 가고 싶은 집이 생기면 가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를 가게 됐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를 보통 대는 분들이 계신데 급하게 이사를 지방으로 가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B라는 친구가 그럼 자기 자취방 구해달라고 따라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그러면은 주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차단하고 자기는 이제 그 뒤로 소식 끊고 이사를 진짜로 정말로 지방으로 잠깐 내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복선이 많이 있었던 것 같대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이내에 괜찮아졌던 그것들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게 아닐까라는 유력한 심증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분도 이제 조금 그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왔는데 자기가 그동안 살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자기는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거죠, 자기 집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계시는 경비원 아저씨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대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총각 어디 갔다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총각이 그 2203호인가 뭐 거기 살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맞죠. 뭐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아니 총각 내려가고 한 반년 정도를 그 집 앞에 매일매일 서성이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뭔 일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여기 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어디 갔는지 아냐고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뭐 놀라거나 겁먹는 거 없이. 남자친구라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B라는 애가 미자치고는 상당히 성숙한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복 입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했대요. 그래서 이 총각 지금 여기 안 사는 것 같던데 여기 새로운 사람 이사 온다고 들었어요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자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전해줄까요? 물어봤더니 말 안 해도 누군지 알 거예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 제가 알기로 그 집도 아예 팔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뒤로 이제 생각한 게 이분의 교육 방침 중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누가 됐든 간에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없다. 다만 좀 더 먼저 배운 애와 늦게 배운 애가 있을 뿐이다. 이런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자기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그렇게 조금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섬뜩했던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하셔서 제가 직업괴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네네. 직업 현실공포괴담이네. 그렇죠. 그치.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증은 뭔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B라는 친구가 좋아한 것 같네요. 뭔가 이성적으로. 몰랐대요. 몰랐는데 조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느낌적인 말을 하는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사람하고 나랑 뭔가 맞으면은 너 나랑 잘 통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자기한테 여러 번 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불현듯.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고 넘겼지만. 그리고 아마 자기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그 집에서 그대로 생활을 해서 지금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었다면은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친구 제일 무서웠던 게 자기 엄마 앞에서 하고 있는 표정하고 나를 단둘이 만날 때 하는 표정이 너무 달라서 아마 그 집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랠까만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야, 이거는 소름 끼칠 수밖에 없는 기억이다. 그분에게는. 그렇죠. 참. 그래서 자기는 그 뒤로 누구도 비교하지 않는다고. 자기 이제 이분 결혼해서 애들도 있거든요. 네. 와이프분께서 맏이랑 둘째랑 비교하려고 약간 그런 뉘앙스적인 말만 살짝 나와도 무릎을 딱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야, 맞는 말이다. 네. 야, 이거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과외 직업괴담이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근데 와,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 야. 저도 이 얘기를 예전에 듣고 아니 어딜 갔던 거. 근데 지역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역이 생각보다 누구나 들으면 아는 수도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역은? 어디 막 무슨 촌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다 알만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실족사 처리된 거니까 크게 뭐 적이 될 건 없는 거죠. 보도되거나 뭐 이슈화 될 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실족사니까. 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 사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게 뭔가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화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관념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애들 저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역시나 너무 이야기를 깔끔하게 상상이 잘 되도록 전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테슬러즈님과 함께 들어봤었던 과외 직업괴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실제로 겪었던 그분께서는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음번에 또 테슬러즈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